안녕하세요. 인생직업TV의 송진원 노무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공인노무사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격증 또는 공무원 준비를 하거나 대학생이심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전 달성, 높은 목표 달성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거에 관심이 상당하게 많은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러한 이제 목표 달성에 대해서 꽤나 이제 열정적이신 분들이 많이 구독자분들 중에 보여서요. 오늘은 제가 목표 달성, 그러니까 공인노무사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내 꿈을 달성하거나 결국에는 목표거든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들과 제 멘토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변에 성공을 했던 그 성공의 정의는 다르겠지만 성공을 했던 분들의 그 엑기스 3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추진해 나가는데 훨씬 더 그 전략적인 방법들 또는 툴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가짐이고요. 두 번째는 몸가짐,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이 3가지가 한데 이루어지면 결국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 비전 달성이 훨씬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제가 차례차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마음가짐인데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기 위한 가장 근원의 씨앗은 어디서 시작했죠?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려면 그 씨앗을 계속 키우고 품어갈 수 있는 또는 원대한 비전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훨씬 큰 포부가 필요한데요. 제가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2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감사함입니다. 감사함. 여러분들께서 지금 뭔가를 추진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이루고 싶다는 그 열정이 매우 크잖아요. 그 말을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현재에 있어서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추진하지만 뭔가 현재에 대한 불만족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꽤나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속에는 정말 순수한 에너지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뭔가를 자꾸 끄는, 뭔가 뒤로 끌게 되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가짐 중에 감사함을 꼭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아주 쉽죠? 그냥 하루에 마감할 때 있어서 생각을 하셔도 좋고 일기를 쓰셔도 좋아요. 10가지 정도 내가 오늘 감사했던 점들을 살펴보시면 사실 수백 가지가 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10가지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죠. 저 또한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 세계 75억 정도 인구가 있는데 연봉 3천만 원 정도 받는다. 월 뭐 한 200만 원 중후반대를 받는다는 것이 상위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뭐 한 상위 30%? 20%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상위 0.7%입니다. 연봉을 3천만 원 정도만 받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초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같은 인류 또는 사람으로 봤을 때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목표를 이루셔서 꼭 이런 분들을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함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추진력입니다. 감사함을 바탕으로 해야만 마음속에 로켓을 달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저는 추진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추진력은 제가 저번에 이제 노무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추진력은 심상화 또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갖출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마음속에 액자처럼 걸어 놓는 것입니다. 그게 심상화라고 하는데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를 이미지화를 해서 머릿속에 꽂아 놓는 거예요. 목표를 추진해 나가면서 당연히 힘들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이뤘을 때 나에게 오는 효익과 보상 그리고 그 그림을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서 내 뇌를 계속 거기에 있게끔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래퍼 중에 BY도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일의 것을 어제 가진 듯이 오늘 행동하라고요.
비슷한 말입니다. 내일의 것을 심상화해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뇌에 새겨서 오늘 행동하라는 거죠. 그만큼 마음가짐에 있어서 심상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몸가짐입니다. 몸가짐도 역시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최근에 많은 목표들과 비전은 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거나 지혜를 쌓아서 목표를 이뤄나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직업TV를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대부분 지식 함양 또는 지혜를 닦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스마트폰 하나만 켜더라도 수많은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흡수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뇌는 피로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회사도 다녀야 되죠. 또는 대학생 생활도 해야 되죠. 대학원 석사도 해야 되죠. 수많은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뇌는 피로를 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 줄이기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또는 다음에 들어가서 뉴스를 읽어보거나 친구들 뭐 하는지 막 보거나 이런 것들이 당장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즐거운 것들, 흥미로운 것들도 여러분들의 뇌에 피로를 하나하나 1%, 2%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뭔가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꽤나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내 뇌가 순수하게 내가 원하는 목표와 비전만 담을 수 있도록 뇌를 관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뇌 관리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숨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유튜브를 촬영하고 또 방송에서 이제 그 브리핑을 하다 보면은 이 숨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되게 힘듭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정말 몰입을 하고 힘든 그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숨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숨이 길지가 않아요. 되게 짧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숨 관리를 길게 해야지 이 숨을 통해서 산소가 뇌에 전달이 되고 훨씬 더 뇌가 깨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추진할 때,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특히 심호흡을 꼭 하시고 여러분들의 들숨과 날숨이 정말 온전한 길이로 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체력 관리가 보탬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력 관리입니다. 아까 전에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지식의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이 눈을 통해서 흡수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눈 또한 한정적이죠. 눈을 많이 쓰면 그만큼 나중에는 눈 피로가 금방 오고 눈이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한 30분 정도를 공부를 했다면 나머지 30초 정도는 반대급부적인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봤다면 반대급부적 활동은 뭐죠? 눈을 감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급부적 활동을 멀리 보는 거죠. 아시겠죠? 멀리 보는 거의 기준은 안과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로는 6m 이상을 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30cm 정도 되는 것들을 봤다면 그 이유는 30초 정도는 최소 6m 이상의 것들을 봐야지 여러분들의 눈에 피로가 쌓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허리 관리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앉아서 있잖아요. 허리 가장 안 좋은 분들이 바로 이 앉아서 하는 직군들, 그리고 또 치과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치과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이 일을 어떻게 보죠? 이렇게 수그려서 보잖아요. 그 치과 의사분들은 목 디스크 없는 분들이 없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방지를 하려면 역시나 반대급부적 활동을 꼭 해줘야 됩니다. 저만 해도 지금 이 방송을 위해서 한 20-30분을 앉아 있는데요. 그러면 30분이 지나면 몸이 굳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대급부적 활동. 지금 앉아있는 거에 반대 활동은 이렇게 서서 기지개를 펴는 게 될 수 있겠고,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젖히는 게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렇게 좀 하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러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뭔가를 계속적으로 앉아서 할 때도 30분에 한 번 정도는 한 10초라도 반대급부적 활동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공부, 지속 가능한 여러분들의 자기 개발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준비가 됐어요. 이제 제가 드린 두 가지 방법만 하시면 지속 가능한 목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행동이에요. 행동. 제가 저번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출퇴근하고 계신 것들 또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들, 이런 정말 기본적인 삶의 영위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 물리적 시간을 배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출퇴근을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무사 공부만 하더라도 만약에 일과 병행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8시간을 공부에 할애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물리적인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IQ가 정말 좋지 않은 한 여러분들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물리적 시간 확보 꼭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물리적 시간 확보하려면 결국에는 우리한테 24시간밖에 안 주어졌잖아요. 이거를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효율적 활용은 IT 기기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엑스마인드라는 마인드맵 툴이 있어요. 저는 복잡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마인드맵 도구를 통해서 한정적인 시간 내에 명확한 의사결정을 끌어내는 편이고요. 또 수많은 정보들을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뇌는 목표를 위해 추진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메모는 구글 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적어야 될 긴 문장들은 에버노트를 이용하거나, 저는 그래서 수많은 IT 가젯을 이용하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그냥 기계에 몰빵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몰입 가능한 환경을 만들면서 동시에 물리적인 시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음가짐과 몸가짐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힌트를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뭔가를 추구해 나가려면 결국에는 이미 먼저 그것을 실현해 봤거나 이미 달성을 했던 사람을 멘토로 삼는 것이 상당하게 중요합니다. 저 또한 제 사업의 형태에 있어서 또는 무엇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리스크들을 현명하게 회피해 나가고 지금의 제가 있는 현재에 있어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미리 겪어본 사람들에게 가서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그들의 지혜를 제 것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께 그러한 멘토가 되고 여러분들 댓글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서로 호혜적으로 배움을 공유하는 인생직업TV의 그런 커뮤니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바로 올라오는 콘텐츠들을 확인하시고 또 궁금한 점들 댓글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소통을 통해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커리어를 이끄는 인생직업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